연방 세금 보고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되지만 적체 건수가 800만 건에 달해 세금 환급이 지연될 것으로 연방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20대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 등록인은 20만여 명으로 19대 대선보다 6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감염 사태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거꾸로 악화되자 대혼란상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따른 기록적인 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로 전환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가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연방 세금 보고가 오는 24일 시작돼 4월 18일에 마감되지만 전년도에 처리 못한 적체 건수가 800만 건에 달해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이 지연될 것으로 연방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납세자 4명 중에 3명이나 되는 1억 2,984만 명이 전년보다 10% 늘어난 가구당 평균 2,815달러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IRS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도 소득을 세금 보고해야 하는 텍스 리턴 시즌을 맞고 있으나 심각한 적체로 13월에 보너스로 불리는 텍스 리펀드, 즉 세금 환급은 대거 지연될 것으로 연방채무부와 IRS가 미리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금 보고 처리와 세금 환급이 늦어져 아마도 분노의 세금 보고 시즌이 될 수 있다고 납세자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2021년도 소득분을 신고하는 연방세금 보고는 1월 24일 시작돼 4월 18일에 마감된다고 IRS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방의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때문에 2월 12일에 시작돼 5월 17일에 마감된 바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하면 올 시즌에는 미국 납세자 1억 6,909만 8천여 명이 세금 보고를 하게 될 것으로 IRS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에 따른 워싱턴의 지원책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온 적체 건수가 올 1월 현재 600만 건과 수정보고서 200만 건 등 800만 건에 달하고 있어 극심한 적체를 겪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IRS는 통상적으로 처리 못한 세금 보고서를 100만 건 넘겨받아 새 시즌을 시작해왔으나 이번에는 600만 건 내지 800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심각한 적체로 각종 서비스의 지연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연방채무부와 IRS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금 보고로 납세자들이 가장 고대하고 있을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은 액수는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나는 대신에 상당수는 통상적인 21일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IRS는 이번에 세금 보고를 통해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받는 납세자들은 1억 2,984만 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3.3%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세금 환급액은 2,815달러로 전년도 2,546달러보다 10.6% 증가할 것으로 IRS는 추산했습니다. 반면에 800만 건이나 밀려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 접수 후 21일 만에 제공되온 세금 환급이 상당수는 늦어질 것으로 IRS는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늦어질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한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서둘고 정확하게 기입해 e-파일링으로 접수해달라고 IRS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부터 세금 보고할 준비를 해서 IRS가 보내오는 두 가지 편지인 3차 재난지원금과 부양자녀 현금 지원 등 연방 혜택을 정확하게 산정해 기입하고 1월 24일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하는 대로 e-파일링 하라는 권고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대 대선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했던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감한 결과 미주 지역 7만 6천여 명을 포함해 23만여 명이 등록해 11.5%의 등록률을 보였으나 19대보다는 6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추정 유권자 3만 4천여 명 가운데 4,350명이 등록해 12.65%로 평균보다 높은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3월 9일 대선의 첫 단계인 재외선거인 등록을 지난 8일 마감한 결과 전 세계 한인 유권자 23만여 명이 등록해 우려보다는 높은 11.5%의 등록률을 보였으나 19대 대선 때보다는 6만 3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한인 유권자들은 모두 23만 12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학생이나 기업 주재원 등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국외 부재자는 19만 9,897명이나 되고 현지 국가에 정착해 사는 유권자를 중심으로 하는 재외국민은 8,848명입니다. 여기에 영구명부에 들어있는 재외유권자 2만 3,010명을 합쳐 23만 1,247명이 재외선거 신고 신청인 수가 됩니다. 외교부의 2021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유학생 단기 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51만 1,521명입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선거 정령기에 해당하는 재외선거인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11.5%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재외선거 신고 신청인 수 23만 1,247명은 19대 대선 때보다 6만 3천 명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19대 대선 당시 재외선거인은 29만 4천여 명이 등록했고 실제 투표에는 22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100만여 명의 추정 유권자 가운데 7만 6,018명이 등록해 숫자로는 아시아 대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7.63%의 등록률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고 대륙별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워싱턴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추정 유권자 3만 4천여 명 가운데 4,350명이 등록해 12.65%의 등록률로 미주 평균은 물론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주 지역의 다른 공간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1,780명, 뉴욕은 9,518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들은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 총영사관의 투표소 2곳을 비롯해 전 세계 178개 공간별로 마련한 투표소에서 직접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미국의 코로나 감염 사태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거꾸로 악화되고 있어 당혹스러운 혼란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지만 덜 위험한 것으로 규정돼 공포까지 증폭되지는 않고 있으나 학교들과 병원, 상당수 업계에서 수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을 단축하고 아예 문을 닫는 등 마비 현상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제압하거나 독립하기는커녕 기록적인 감염 사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100만 명까지 넘어섰던 미국 내 하루 감염자들은 1월 7일에도 90만 명을 기록해 팬데믹 이래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일 평균 하루 확진자들도 10일에는 71만 5천 명을 넘어서 전주보다 74%나 또 급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겨울에 25만 명이나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여름 때 16만 명에 비해 기록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그만큼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급속 전염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증 발병 입원자들도 전주보다 25%나 늘어난 13만 8천 명으로 급증해 델타 때 1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1년 전 겨울에 13만 명까지 추월하고 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4세 이하의 영유아들이 10만 명당 4명이나 코로나에 감염돼 입원했으며 이는 한 달 만에 2배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7일 평균 하루 사망자도 1,700명에 육박해 전주보다 6% 증가세로 돌아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델타보다 덜 위험하고 부스터 백신으로 아직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증 발병 입원율과 사망률이 낮다는 보건당국의 주장이 깨지지나 않을까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코로나 감염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자 미 전역에서는 대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미 전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무려 5,225개 교나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수업을 중단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2,846개 교가 수업에 차질을 빚었던 것에 비해 근 2배나 급증한 겁니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학생들보다는 교사와 교직원, 스쿨버스 운전자까지 대거 감염돼 직원 부족으로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학교들의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최소 15%에서 최대 40%까지 결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립학교와 보육시설이 대거 사실상 폐쇄되는 바람에 일하는 부모들, 싱글맘, 저소득층 등이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일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로 악순환돼 경제에도 직격탄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이브부터 시작된 항공편 취소 사태는 2주 연속 이어지면서 13,000여 편에 달해 항공업계와 여행 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어 식당과 호텔, 레저, 공연과 스포츠 업종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기록적인 감염 사태로 영업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고 있어 미국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기록적인 감염 사태가 벌어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로 전환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감염보다는 중증과 사망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 부스터 접종, 조기 진단, 다양한 치료제 공급에 전력 투구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외쳐온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로 전환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금년간 미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게 여전히 주 목표이지만은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은 어렵다고 보고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가 전략의 전환을 공표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도했다가 감염 사태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진 리빙 위드 코비드로 전환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리빙 위드 코비드로 전환하기 위해 첫째, 감염 대신에 중증 입원과 사망을 막는 데 전력 투구하는 것으로 바꿨음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젠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주 목표로 삼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중증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백신을 맞지 않은 비접종자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들보다 감염은 5배, 사망 위험은 13배나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3,500만 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고 있으며 2억 명이 2번 다 맞았지만 부스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7,200만 명으로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미국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전국적인 셧다운 폐쇄나 록다운 봉쇄를 결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오히려 학교 등의 개방과 경제활동의 지속 유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제프 자이언츠 조용관은 학생들에게는 대면 수업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좋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각급 학교들이 계속 문을 열고 수업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코로나 검사와 먹는 치료제 등으로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낮춰주는 동시에 경제 타격도 최소화하려는 지원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코로나 검사 장소를 확충하고 자가 진단기를 대거 배포하고 있는 것은 감염된 사람들이 조기에 진단받고 먹는 치료제 등으로 치료받으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88% 내지 89%나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DC는 감염자들이 강제 격리해야 하는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가 비판을 초래하자 5일째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양성이 나오면 5일 더 격리하고 24시간 내 발열 없이 음성이 나오면 업무 또는 일상에 복귀하도록 지침을 재수정했습니다. 이런 항공사를 시작으로 각계에서 감염자 급증에 따른 직원 부족으로 항공편 대거 취소 등 경제활동에 타격을 받자 이를 최소화해 주려고 격리기간까지 축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버지니아 종합학교 운영 등 한인들의 교육과 봉사에 힘쓰고 있는 버지니아 한인회가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힘든 와중에도 3.1절 행사를 진행하고 회상예벽 건립기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올해는 8.15 광복절 기념 행사와 취업 박람회를 여는 등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은영재 회장이 이끄는 버지니아 한인회가 2022년 새해를 맞아 이사회 및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애넌데일 한 식당에서 가진 이번 취임식에서는 성영 이사장이 새롭게 이사장직에 올라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성영 이사장은 버지니아 한인사회는 2021년 팬데믹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극복 중이라며 한인들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 다짐했습니다. 희망의 2022년 새해는 여러분과 힘찬 한인회를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한인사회 처음 나와 부족하지만 같이 함께 화합하며 단결하기를 기대하며 이사장으로서 책임과 성실하게 이끌어 가기를 약속합니다. 은영재 회장의 신년 인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고대현 전 회장의 축사와 2021년 회계보고, 2022년 사업계획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사업계획에는 버지니아 종합학교 운영과 3.1절 기념 행사, 4월에 있을 골프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8.15 광복절 기념 행사와 취업 박람회도 예정돼 있어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은영재 회장은 버지니아 한인회는 우리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중이라며 한인들의 지지와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한인회 1년 동안 여러 목적으로 열심히 우리 교포들한테 봉사할 겁니다. 특히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침체하고 그리고 마음이 우울한데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한테 봉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는 2021년 팬데믹 중에도 3.1절 기념 행사는 물론 회상의 벽 건립 기금을 위해 골프 대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종합학교는 컴퓨터와 보험 자격증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과목들로 구성돼 한인들이 활기찬 이민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 측은 갑작스런 오미크론 변이로 여전히 예전의 삶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인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고민들을 이어가고 있다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